베이직 실전 학습 매뉴얼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재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베이직 실전은 모두 6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교재 내용은 1, 2권은 중1 수준, 3, 4권은 중2 수준, 5, 6권은 중3 수준의 짧은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단락들을, 즉 실전 단락들을 대상으로 해석을 한 다음에 전부 다 다시 영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모방 영작을 할 수 있도록 교재가 제작되어 있습니다. 학습 대상은 베이직과 어드밴스드를 완료한 학생, 즉 문법 학생이 끝난 학생은 무조건 베이직 실전을 진행해 주면 되겠습니다. 주의할 점은 어드밴스드가 끝났다 하더라도 베이직 실전을 공부하는 겁니다. 이 베이직 실전의 이름만 베이직이라는 말이 붙어 있지 어드밴스드를 끝난 학생도 이 실전 공부를 꼭 해야 되는 겁니다. 학습 목표는 모방 영작 실전 연습을 통해서, 모방 영작이 뭐라고 그랬죠? 단락의 문장들을 해석한 다음에 전부 다 다시 영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듣기 훈련을 하고 내신에 나오는 실전 문제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학습의 순서는 학년과 상관없이 1권부터 6권까지 순서대로 진행해주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는 중3이기 때문에 5권부터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1권부터 6권까지 순서대로 진행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문법을 공부하고 이제 문장을 공부하게 되는데 그 문장이 학생들의 머릿속에 인풋이 돼야 되죠. 인풋은 모방 영작을 통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되는데 이 인풋의 인계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많은 양을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권부터 6권까지 하면은 거의 인계치에 도달할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영작 부분도 들어있기 때문에 문장이 다소 쉽더라도 1권부터 6권까지 순서대로 진행하기 바랍니다. 이 베이직 실전을 공부하는 도중에 학교 시험이 이렇게 닥치게 되면 베이직 실전을 잠깐 멈추고 교과서 모방 영작을 진행하면 되겠죠. 즉 교과서를 베이직 실전처럼 똑같이 진행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이 끝나면 다시 베이직 실전 교재 학습을 진행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업 진행하는 방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학생이 해야 할 역할, 교사가 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단어 학습은 앞에서도 베이직이나 어드밴스드 그리고 학습 용어에서도 설명했듯이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교재 학습을 진행하는데요. 교재 학습은 해석 스텝 1, 스텝 2, 쓰기, 영작, 문제 순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각각의 단계별로 교재 점검과 첨삭 지도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교재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베이직 실전 실제 교재의 모습입니다. 먼저 해석 스텝 1이 나오죠. 그럼 학생이 이제 이 베이직 실전은 개념 강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학습을 하는 방법만 알려주고 학생 스스로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석 스텝 1의 학습 방법에 따라서 학생이 이 공부를 하겠죠. 예를 들어서 화면을 좀 키워볼게요. 자, 이렇게 문장 연결 이론이 들어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코드를 쓰면서 여기 토시가 제시되어 있죠. 이 토시를 이용해서 학생들이 의미 단위로 이렇게 끊어서 해석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럼 선생님은 스텝 1이 끝나면 학생이 검사를 받으러 오겠죠. 뭘 보면 될까요? 자, 이런 코드를 정확하게 썼는지 그리고 해석을 정확하게 했는지를 점검해 주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점검할 내용은 매우 간단하죠. 왜냐하면 학생이 이런 데다 코드를 쓰고 해석을 진행하면 정답지가 매우 정교하게 제작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reading books가 왜 코드 A인지 이런 것들이 해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 스스로 자기가 쓴 코드와 그리고 해석을 정답을 보면서 채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틀린 부분을 빨간 볼펜으로 이렇게 수정이 오겠죠. 그럼 선생님은 쭉 점검해 주면서 빨간 볼펜으로 써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들만 점검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스텝 1이 끝나면 해석 스텝 2로 가겠죠. 자, 이번에는 앞에 화면과 비교를 해보면 앞에 화면은 의미 단위로 이렇게 끊어져 있고 그리고 코드를 쓰는 부분 가로와 토시가 제시되어 있는데 스텝 2에서는 의미 단위로 끊어져 있지 않고 토시가 없죠. 코드 쓰는 데는 있고 그렇죠?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스스로 의미 단위로 끊어서 토시를 붙여가지고 코드도 쓰고 붙여가지고 해석하는 훈련, 학생 스스로 이제 해보는 그런 훈련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훈련이 끝나면 역시 학생은 정답지를 보고 채점을 하겠죠. 틀린 부분에 빨간 볼펜으로 이렇게 썼겠죠. 선생님은 바로 그 부분만 점검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해석 스텝 2가 끝나면 이제 인풋 작업을 해야 되겠죠. 베이직이나 어드밴스드에도 다 이런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쓰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문장 사이에 이렇게 칸을 많이 띄워놨죠. 여기다가 학생들은 영어 문장을 3번 쓰면서 이 과정에서 코드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컬로케이션이라든가 단어, 그 다음에 수거 같은 것들을 공부하면서 이 문장을 머릿속에 입력하게 됩니다. 그럼 선생님은 뭘 하셔야 될까요? 당연히 이 쓰기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만 점검해 주면 되겠습니다. 쓰기가 끝나면 영작을 해야 되겠죠. 자, 우리말 문장이 나왔는데요. 이 우리말 문장을 학생들이 이제 영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장이 2개씩 연결된, 즉 문법이 들어있는 부분은 우리말 문장에서 코드를 이렇게 A 이렇게 쓰면서 학생들이 영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역시 학생 스스로 채점을 하고 선생님은 학생이 틀린 부분, 빨갛게 된 볼펜으로 써 있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만 점검해 주면서 이럴 때는 영작을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지도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영작 학습까지 끝나면 이제 문제풀이를 하는데요. 이 문제풀이는 원어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교재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문제는 3가지 유형으로 출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출제한 이유는 학생들이 학교에서 이제 내신 시험을 보잖아요. 그럼 내신 시험에 가장 시험 문제 유형을 요약해 보면 가장 자주 나오는 게 뭐냐 그러면 내용 일치 문제,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느냐 이것과 그 다음에 이 글을 쓴 목적, 주제, 제목, 다시 말해서 이 단락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느냐 이런 유형과 그리고 이 문장 속에 들어있는 문법들을 가지고 어법상 잘못된 것을 골라라 뭐 이런 어법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모든 단락마다 이와 같이 3가지 문제 유형을 출제를 했습니다. 이 목적 부분만 이 글을 쓴 이 글의 주제는 이 글의 제목은 이 글의 목적은 이렇게 3가지로 변합니다. 그리고 1번과 3번은 똑같이 문제가 제작되어 있습니다. 내신에 대비하기 위해서, 즉 내신 문제 유형에 적응하기 위해서 이 문제가 출제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학생들은 이 문제를 푼 다음에 정답을 보고 역시 채점을 합니다. 그리고 2번 문제나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아주 정교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해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법이 왜 틀린지 이런 것들이 해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 스스로도 공부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만약에 어법 문제를 틀리면 좀 설명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학생이 질문을 했을 경우에 설명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해석 스텝 1부터 쭉 문제까지 이렇게 단계별로 보여드렸는데요. 지금 여기 다시 가보면 교재 학습을 할 때 학생은 해석 스텝 1, 스텝 2 이렇게 순서대로 하겠죠. 각각의 단계마다 선생님은 뭐 해야 되겠어요? 교재 점검을 해주시고 틀린 부분에 대해서 또는 질문한 부분들에 대해서 첨삭 지도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교재 학습이 끝나겠죠. 이제 온라인 훈련으로 들어갑니다. 온라인 훈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듣기입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요. 학생들이 교재로 학습을 할 때는요. 교재로 학습을 할 때는 해석을 할 때도 우리말 토시를 붙여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문장을 이해할 때도 문법 지식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 선생님들이 영어를 영어로 받아들이라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영어를 영어로 받아들여야 나중에 말을 하거나 영작을 쉽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훈련을 하는데 가장 좋은 게 듣기 훈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듣기 훈련을 선생님들은 반드시 강도 높게 시켜야 되는 겁니다. 듣기 훈련할 때는 자, 앞에 학습 용어에서 말씀드렸듯이 수업 시작하기로 가서 재생 모드를 반복으로 설정한 다음에 완벽하게 우리말처럼 들릴 때까지 청취 훈련을 진행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1번 훈련이 끝나면 선생님은 뭘 해야 될까요? 분명히 선생님 내용은 다 이해가 되는데요. 어떤 특정 부분이 안 들려요. 이런 부분이 있겠죠. 왜 그렇죠? 의미 단위로 연음을 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 부분만 발음 지도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박스로 지금 표현된 부분, 표시된 부분,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원화로 한번 가볼게요. 자, 베이직 실전 교재가 이렇게 총 6권이 제작이 되어 있죠. 자, 1번을 눌러볼게요. 그럼 유닛 1부터 쭉 있는데 유닛 1을 들어가서 교재 학습을 할 동안에는 지금 베이직 실전에 보면 1권부터 6권까지 쭉 되어 있는데 각각의 그 책의 맨 첫 부분에는 학습 요령이 강의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1권, 2권, 3권, 4권, 5권 각 첫 부분에 영상이 이렇게 어떻게 학습하세요 이렇게 제작이 되어 있어요. 그 방식으로 아이들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교재 학습을 할 동안에는 원어원에 들어올 이유가 없습니다.
교재 학습이 다 끝나면 이제 원학으로 들어오겠죠. 첫 번째 뭐 한다고 그랬죠? 듣기 훈련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어떻게 듣기 훈련하느냐? 수업 시작하기를 누르면 이 화면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은 영어 문장만 나오게 해야 되겠죠. 좀 긴 문장으로 가볼까요? 자, 그러면 이런 문장을 공부할 때 여기에 재생 모드를 반복으로 놓고 그 다음에 스피커를 누르면 어때요? 계속해서 이 문장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학생이 이 문장을 들어서 완벽하게 우리말처럼 들릴 때까지 훈련을 하는 겁니다. 물론 여기에 빈칸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좌측에요. 그럼 여기를 100%로 하면요. 이와 같이 영어 문장이 빈칸으로 바뀝니다. 이런 방식으로 훈련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 이거를 이제 들었는데 특정 부분이 도저히 안 들리는 부분이 있겠죠. 그런 경우에 선생님이 지도를 해 주시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문장들에 보면 여기 슬래시가 돼 있죠. 이 슬래시가 의미 단위입니다. 즉 원어민들은 이 부분을 한꺼번에 발음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한꺼번에 발음하고 두 번 발음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아이들이 청취 훈련을 해야 나중에 말을 하거나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도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듣기 훈련을 지금 강조해서 설명드렸는데요. 반드시 이 부분을 완벽하게 진행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듣기가 끝나면 이제 뭐 하느냐? 문제, 문장, 스피킹. 이 스피킹은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학년 같은 경우는 시켜도 되는데, 또는 엄마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는 시켜도 되는데, 이건 필수 과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듣기까지가 실제로 공부고요. 그 다음에 문제 풀이와 문장 학습을 진행해 주면 되겠습니다. 원학으로 가볼까요? 자, 듣기가 끝나면 먼저 문제풀이를 진행합니다. 문제풀이는요. 자, 코드 판단, 해석, 코드 판단, 영작 이렇게 되어 있죠. 한번 눌러볼까요? 자, 그러면 연결된 문장, 체크 표시가 되어 있죠. 이 체크 표시가 된 부분의 코드를 순서대로 판단하여 입력하시오. 그러니까 이 문장을 쭉 해석해 가면서 여기에 코드가 들어있거든요. 여기다가 코드 A, 소문자 대문자는 구별하지 않습니다. 플레잉도 코드 A, 그 다음에 엔드 뒤에도 코드 A. 자, 이와 같이 코드를 표시를 하면서 문장을 해석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왼절은 코드 E, 부사절이니까요. 그리고 나는 희망한다 뭐를 그러니까 코드 A, 그리고 소대 구문은 코드 E. 이와 같이 얘들이 코드를 판단하면서 이 문장을 해석하는 훈련을 진행하는 것이 코드 판단 해석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코드 판단 영작. 자, 이거는 이제 한국말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이거를 영작을 하거나 영어로 말하기 위해서는 우리말에서 연결된 부분을 금방금방 코드로 파악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나는 좋아한다 뭘 책 읽기를 목적어니까 코드 A, 그 다음에 그리고 친구들과 놀기를 코드 A, 그리고 영화 보기를 코드 A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말에서 코드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해석과 영작과 말하기가 가능한 겁니다. 이 훈련을 진행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이 문제를 순서대로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문제 또 있죠. 이거는 이제 교재에 나왔던 그 문제 있잖아요. 이 문제를 다시 한번 풀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제 학습이 끝나면 선생님은 뭐 해야 될까요? 2번, 3번, 4번은 리포트만 확인해 주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풀면 리포트가 이제 80점, 100점 이렇게 나오겠죠? 100점 기준으로 3번 실시를 하는데요. 이 부분만 선생님은 확인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문장 학습을 진행합니다. 자, 문장 학습은 바로 이 부분이죠. 그래서 문장 학습을 진행을 하는데 여기서는 두 가지를 진행합니다. 어순배열과 그래머 AI를 순서대로 진행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가볼까요? 학습 용어에서도 설명드렸죠. 자, 어순배열 훈련을 하는데요. 어순배열 상으로 놓고 요거를 진행을 하면 되는데 자, 이렇게 빈칸을 이렇게 어순배열하는 훈련을 하겠죠. 그래서 이 어순배열이 끝나면 그 다음에 그래머 AI를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머 AI는. 그래서 이 어순배열과 그래머 AI를 단락을 대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요. 실제 시험 볼 때 교과서 문장이 단락이잖아요. 그래서 교과서 문장을 어순배열과 그래머 AI를 공부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어법 문제라든가 내용 파악 문제, 학교 내신 문제는 거의 다 풀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영작과 어순배열을 했기 때문에 서술형 문제도 완벽하게 대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 스피킹은요.
말하기 더빙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 부분은 선택적으로 진행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고학년들은 이 부분을 생략하고 문장학습까지 끝내면은 수업을 완료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복습을 하는 방법인데요. 복습을 할 때는 하루에 3개의 유닛을 복습을 하는데요. 복습은 온라인으로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어하고 문제, 문장 순으로 진행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 교재를 시작했는데 3일째가 되잖아요. 3일째가 되면 앞에서 했던 1과 2과 그리고 오늘 했던 거 이거를 공부하면 되겠죠. 4일째는 1과 빼고 2, 3, 4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런 방식으로 복습을 해주는데 단어, 문제, 문장 순으로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원하고 다시 가볼게요. 자, 이게 원하고의 학습 맵인데요. 제일 먼저 단어 학습 있죠. 워드 매칭, 단어 고르기, 해석 고르기, 단어 써보기 이걸 시킨 다음에 그 다음 문제 아까 했던 문제 있죠. 이걸 하고 그 다음에 문장, 어순별, 그래머 AI 이런 순서로 시켜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학생들이 수업을 진행해 가면서 앞에 있는 내용도 완벽하게 인풋이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서 배웠던 단어나 콜로케이션 그리고 문제풀이 요령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공부하기 때문에 완벽한 그 인풋 훈련이 되겠습니다.